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1700X CPU가 달린 라이젠 컴퓨터를 쓰고 있었는데 출시하자마자 사서 되게 비싸게 주고 샀었어요. 거래 명세표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가격을 보면은 CPU만 50만원을 주고 샀던 걸로 나와요. 그러고 한 2년 정도 쓰다가 이번에 젠2라고 부르는 라이젠 3세대 CPU가 조금 싸게 나와서 3700X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체가 완료된 상태고 3800X를 사지 않은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능 차이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는데 가격이 10만원 가까이 차네요.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3700X를 사서 교체를 한 건데 교체 과정은 되게 간단한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 좀 했어요. 아마 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체가 완료된 시점에서 두 CPU 간의 인코딩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기존 메인보드가 구형이라서 그냥 CPU만 교체하면 작동 안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몇 번 하고 CPU를 교체해야 작동이 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설명은 제조사 홈페이지를 가면은 버전별로 나와 있는데 한 번에 최고 버전으로 올리는 게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특정 버전보다 낮으면은 이 버전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바이오스를 특정 버전으로 올리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한 분들은 아마 4번 정도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버전이 3.5 버전인데요. 5.4까지 해야 라이젠 3세대를 지원하니까 5.1, 5.3, 5.4 3번 해야 되죠? 바이오스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이제 컴퓨터에 장착하고 CMOS 설정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보면은 내 컴퓨터 바이오스 버전이 몇인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3.5죠? 그러면은 메뉴를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유틸리티라고 해서 보여요. 여기 보이는 인스턴트 플래시 이걸 누르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예스를 누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고 이 작업을 2번 더 반복할 겁니다. 바이오스 버전이 5.1로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이오스 업데이트 유틸리티 아래에 있는 인스턴트 플래시를 누릅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예스를 누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이 5.3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루해도 동일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플래시를 누르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른 다음 예스를 누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CPU를 교체하겠습니다. CPU를 교체하기 전에 연결된 케이블을 모두 해제합니다. 쿨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쿨러 가이드 나사를 모두 제거합니다. CPU 쿨러를 드러냈는데 쿨러에 CPU가 같이 붙어서 뽑혔습니다. 이거를 밭에서 물을 뽑는다는 표현을 써서 무뽑이라고 하는데
쿨러랑 CPU 사이에 작업해놓은 써멀 그리스가 열이 받지 않아서 서로 붙어있는 상태로 뽑힌 겁니다. 잘못하면 CPU 핀이 휘어질 수가 있는데 무법을 방지하려면 컴퓨터를 30분 정도 가동한 다음에 CPU가 뜨거울 때 바로 전원을 끄고 쿨러를 제거하면 CPU는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제된 쿨러 가이드를 다시 메인보드에 붙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라이젠 3700X입니다.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아시다시피 CPU랑 CPU 스티커 그리고 쿨러밖에 없습니다. 라이젠 3700X CPU 장착하겠습니다. 방향에 맞춰서 살짝 얹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CPU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쇠를 잠가주면 끝! CPU 쿨러를 장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세우고 각종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케이블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컴퓨터를 켜볼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한 부팅 증상이 나타나고 부팅이 안됩니다. 거기다가 CPU 팬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원래대로 돌려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길래 CPU 아니면은 메인보드의 문제다라고 판단돼서 AS를 보내기 위해 연결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테스트 도중에 1700X CPU를 떨어뜨렸는데 핀이 조금 휘어서 두 번 멘붕했습니다. 메인보드에 CPU랑 램을 꽂아놓은 채로 상자에 담고 3700X 쿨러랑 1700X CPU를 모두 보냈습니다. 네. 마무리했고요. 네. CPU는 2만원, 네. 보드는 롬 바이오스가 깨져가지고 부팅 안 되는 거, 롬만 새로 합해가지고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롬이 이사가지고. 깨졌어요? 예. 부팅이 안 돼요? 저거 아니에요? 전 아예 전원 버튼 눌렀는데 전원이 아예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롬이 깨지면 그런데요.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예, 예. 롬 바이오스가 깨져버리면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 뭐 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것만 업데이트 쳐갖고 그냥 그 보드에다가 그대로. 업데이트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롬을, 그 보드 그냥 가져왔다니까. 그러니까. 롬을, EP 롬을 빼가지고, 네. 롬 라이트를 해서 주는 거예요. 롬만 납땜질해가지고. 아니. 잠깐. 롬이 어떻게 생긴 거야? 소켓에 꽂혀있는 롬이 있어요. EP 롬이. 예. 그걸 빼가지고, 예. 롬 카피하는 장비가 있어. 음. 일반 인텔 보드들은 요즘에는 소켓 타입이 아니고, 솔더링 납땜이 돼 있어서 빼지도 못하거든. 이게 지금 라이젠 올리느라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 3번인가 하긴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잘못됐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롬이 뭐 깨졌거나.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램이 하나밖에 안 읽히니까 그 부팅이 되는지만 좀 봐주실래요?
그, 1700 꽂아가지고 부팅 되는 거 확인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3700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아, 1700은 3700은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제 부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1700은 부팅이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 이제 3700을 꽂았을 때 램이 하나밖에 안 꼽혔는데 이게 놈 때문에 그랬던 거면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바이오스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거는 아예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3번 해갖고 그거 아이, 이상했을 수가 없지 동영상으로 바이오, 바이오스가 쉽지가 않다니까,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리부트 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리부트 한 다음에 이제 음, 꺼질까요 켜질까요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아예 딱 앞에다 대고선 버튼을 누르는데 안 켜지니까 아예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황당한 거지. 그거 그러면은 저기 뭐지? 테스트 그 3700 꽂고 되는지만 봐주시고. 일단 1700은 이상없이 부팅되는 거 네. 확인했으니까, 그 이제 CP하고 메모리만 이제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네. 메인보다는 사무실에 이제 3700을 꽂아가 부팅하면 되죠. 저 쿨러 장착해야 되니까. 쿨러를 장착을 하면은 케이스에 못 꼽잖아요. 뭘 못 꽂아? 쿨러 돌아가요? 아, 원래 주신 쿨러는 아직 안 해봤어요. 원래 나 쿨러도 안 돌아가갖고 미친게 쿨러가 안 돌아가. 참네, 정말. 아니, 근데, 주식 쿨러 장착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네. 부팅되는지 확인해서, 그래, 네. 보내드려 갈게. 네. 이거 CPU 문제가 있어요. 보내야 돼요? 예, 이거, 오후에 내 센터 갈 건데, 알겠. 370이 기존 보드에 꽂으면, 부팅도 안 되고, 네. 450에 꽂으면 부팅 되는데, 네. 펜은 불량이에요. 아 펜은 불량이에요? 예, 근데 CPU가, 음. 종료하면 종료가 안 돼. 네? 윈도우 부팅 해가지고, 그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종료를 시키면 종료가 안 된다고. 그게 켜지긴 해요? 450부터 켜지긴 해요. 네, 근데 종료가 안 된다니까. 다시 시작해도 시작도 안 되고. 그치, 그 버그 아니야? 그런 버그 있는데? 원래, 우리가 쭉 해봤을 때, 네. 에즈락보드하고 AMD가 존나가 안 맞아. 암튼. 원래 존나게 안 맞아? 아니, 이게, 얼마 전에도 450보드에 3500을 했는데, 센터에서는 이상 없어. 네. 가지고 오면 안 돼. 아이씨, 그래, 결국, MSI 보드로 바꿔대. 뭐야, 이게. 그 친구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에즈락보드는 따로 판다고 가져가고. 네. 아무튼 에즈락하고, 라이젠하고는 정말 안 맞더라. 알겠습니다. 일단 가서 센터 가서 점검 받아보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일단 CPU를 가져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만약 가져와서 이상 없으면 다행인데, 센터에서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다 해가 준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지금. X370은. 응. 근데 CPU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가 있겠어? 진짜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좀 낫고, 문제가 있으면 다르면 또 뭐 다른 걸로 그거 아니야? 나 산지 지금 문제가 있으면 CPU 바꿔와서 해보고, 2주 되면 다행인데, 응. 안 되면 이제 난감한 거야, 이제. 다시 이제 3700X하고 보드하고 다시 센터 들어가야 돼, 이제. 아이씨, 환장하더라, 지금. 뭐야? 알겠습니다. 하고 뭐 또 알려주세요. 예,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 예. 예. 네. 아무래도 보드가 이상해, 이거. CPU 새 걸로 바꿔왔거든요. 네. 다행히 그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원박스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 CPU를. 근데 바꿔와가지고, 기존 보드 했는데 부팅 안 됐어. 그 뭐야?
그럼 걔네가 롬만 바꾼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게 특성 타는 건지, 이게, 네. 우리는 지금 상가에서, 뭐, 담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애들학 그, 라이젠 보드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조립을 안 해버리거든. 하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떤 사람은, 애들학 내가 450 보드를 썼는데, 한 시간만 쓰면 꺼진대요, 시험 컴퓨터가. 아이 씨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른 보드로 바꿔가지고 했더만은, 그러니까 선택하면 이상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집에서 한 시간만 쓰다 못 꺼져. 근데 하다 안 돼가지고 조립해준 업체에서 그럼 이 조합으로 센터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씨발 또 가야 돼? 일단 해가지고 빚 좀 거시면 네. 보드하고 같이 센터 CPU 같이 다시 한번 들고 가려고. 아이 이게 뭔 난리요. 아까 그냥 한 번에 가져가시지 그거. 걔들은 어차피 가도 네. CPU 테스트는 안 해줘요. CPU 테스트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아닌데 뭐. 근데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걔들 있는 3700이나 요번에는 아예 네. 원래 이제 CPU가 약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기존 게 네. 예, 지금은 이제 새 박스 새 걸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걸 가져가서 CPU 뺏어 주세요 하면 빼가지고 하고 그럼 자기들 3700X로 한번 해보고 되는지 확인하고 안 돼, 된다면 우리 CPU로 다시 한번 꽂아 해보는 거지 뭐. 아우 씨. 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와. 환장한다니까 이게 라이젠 때문에 AMD 보드는 그래서 아주 짜증나 이게 진짜. 에, 같이 해서 그냥 씨발 묶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 그 센터 갔다 와서 네. 말씀을 드릴게. 결정은 알아서 하시고. 네. 보드 다시 교체했습니다. 네? 참, 보드 다시 교체했어. 다시 어. 교체를 하다니? 새로 교체한 CPU 가져가가지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네. 자기들 가지고 있는 3600을 꽂아도 부팅이 안 돼. 뭐야? 그럼 쥐들이 잘못한 거네. 그러니까 다른 보드 꽂아가지고 CPU 오늘 교체한 거 하니까 이제 일단 씹어서 뜨는 것만 확인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되죠, 그거는. 원래 돼야 돼 영상이에요. 근데 그거 안 돼갖고 지금 우리는 뭐 애지락이 그 보드랑 CPU랑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경우의 그치. 수가 분량이 그렇게 부팅 안 되는 게 네. 다른 거는 아예 없는데 네. 애절한 정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아니니까 다시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안 돼갖고 아예 보드를 거기서 해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그건 단종인데? 어떻게 했대? 센터에 리퍼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니, 센터는 이건 아예 한 몇 개월 있다 바로 단종된 거라서 버전이 틀린 거 아니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이 A센터, A센터에서 S형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재고가 이게 있을 리가 없는데? 새 거가 아니라 리퍼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거 아는데. 일단 사무실 가서 이제 윈도우 부팅 한번 해보고. 예. 아까 그거는 통화는 했어요. 어떤 거요? 이 보드하고 예. 1700 이야기했더만은 16만원 준대. 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 16만원 주면 정말 가격 엄청 좋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저것만 빼면은요? 지금 보드가 돌아왔잖아, 다시. 아니, 오히려 이제 370, 470을 써라, 보드하고 CPU하고 그냥 넘기고, 예. 기가바이트 예. 470을 바꾸시라는 이야기지. 아까 무슨 450인가 그랬잖아요. 450이었나, 450이었나, 470이었나, 그래. 모두 칩셋 모델명을 내가 모르겠다. 그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로스가 기가바이트 어로스 괜찮더라고요. 그거 얼마인데요? 사무실 가서 전화 드릴게, 그럼. 예? 사무실 가서 전화 드릴게.
알겠습니다. 예. CPU를 1700X에서 3700X로 교체하고 메인보드를 X370에서 B450으로 교체했습니다. 과연 성능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간단하게 프리미어 인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랑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 무려 32.4%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용산에 팔았던 인텔 2세대 2600K CPU랑 라이젠 1700X CPU를 비교해도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메인보드는 교체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호환이 좋지 않다고 하고 실제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한 부분도 있어요. 1700X CPU랑 X370 메인보드를 팔고 차액으로 B450 메인보드 교체를 한 건데 CPU 교체를 한 게 아니니까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X570 같은 고급형 메인보드를 변경을 했다면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났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이미 비교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버클럭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면은 메인보드를 고급으로 가더라도 발열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고 실제 성능 차이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메인보드 차이는 많이 나봐야 2%에서 3%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